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스라TV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UN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을 추진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회까지 마친 이 개정안 초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 합의사항을 틈틈이 위반하며 북한을 지원한 것도 온 세계의 비난거리였는데 이젠 대놓고 그 제재의 구멍을 만들려고 한다니 정말 국제적 왕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극과 극으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왜 굳이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걸까요? 더 황당한 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온갖 제재로 해외로 쫓아내려고 하면서 이 틈을 노리고 북한의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금과 부동산까지 어떠한 제재도 없이 퍼주려는 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현 정부의 정책은 자국민들을 죽이고 중국과 북한 공산 정권에게 수없는 혜택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 의도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정부에서 QR코드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은 이 QR코드를 활용한 공작의 냄새 뭔가 나지 않습니까? 투표용지에 QR코드에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저희 스라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저희 방송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정부에서 소리소문 없이 은근슬쩍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자 고령자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QR코드 생성 플랫폼을 더욱더 확대한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에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생성 기능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지금은 네이버 한 곳이기 때문에 미가입자는 이 업체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안내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다면 아니 그냥 QR코드를 사용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자신들의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국민과 약속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그는 이어 네이버 외에 다른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도 QR코드 생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시가 급하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여 벌써부터 학원, 노래방, 도서관과 이젠 교회까지 QR코드를 강제로 도입시키겠다고 하는 건가요? QR코드의 불편함과 보안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까지 QR코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미 도입 시행하는 기관이 많은데요. 저희 동네만 봐도 구청을 들어가기 전 QR코드를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가 잘 안 찍히고 또 승인 입력이 잘 안 돼서 잘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서서 계속 시비가 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종이에 그냥 이름을 쓰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갑자기 QR코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을 반강제로 시키는 걸까요?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걸까요? QR코드가 이번에 새롭게 발명된 어떤 대단한 시스템이라도 된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듯이 QR코드는 이미 1994년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웨이브가 토요타 자동차만의 전용 차키와 부품을 구별하고자 개발하면서 각 곳에 코드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바코드는 단방향, 즉 1차원적으로 숫자나 문자가 저장이 가능한데 QR코드는 종횡으로 2차원적인 형태를 가져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등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QR코드가 바코드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잡지 광고에 삽입한 QR코드를 카메라 폰으로 찍으면 코드를 인식하여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또 QR코드를 명함에 인쇄하여 개인정보 입력을 쉽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 방법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메라폰 대부분이 이것을 지원하고 스마트폰에서도 이것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시스템과 같은 이것을 2020년인 지금 거의 25년이나 지난 이 시기에 온 나라를 갑자기 QR코드의 시스템으로 도배를 하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사용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왜 갑자기 QR코드를 들이대냐 이거죠. 중국을 QR코드의 강국이라고 하더니 중국의 지령이라도 또 받은 걸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이유로 QR코드를 사용했고 또 QR 강국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국인이 QR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어의 불편함 때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어를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고작 글자 하나를 입력하는 것 뿐인데도 왜 이리 번거로운지 엄청 짜증이 나죠. 중국은 중국어 자체의 특성상 한자를 입력하려면 병음 또는 한자 자체를 직접 하나씩 써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이에 반해 QR코드는 스캔을 한번 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고 그들의 수요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생활 속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또 이뿐 아니라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챗은 2012년 초기부터 QR코드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내에 스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지금처럼 각 개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QR코드를 접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습관처럼 자리 잡기까지 되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QR코드는 위조 방지, 회원 관리, 좌석 예약, 모바일 쇼핑, 오프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스러우면서도 웃긴 점이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를 이용하여 적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모바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는 현금보다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더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도요, 깡통 대신에 QR코드를 들고 구걸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식당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깡통 대신 QR코드를 내밉니다. 잔돈이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我们都没有零钱。我去！哎，我操！手机给我。 시장에 나타난 이 거지는 목에 QR코드가 붙어있는 카드를 걸고 동냥을 합니다. 同意。1块钱。
중국에서 QR코드를 들고 구걸하는 거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모바일 결제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로 적선을 받는 겁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왜 일본이 만든 QR코드 시스템을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토록 반일 외치며 일본의 물건은 쳐다도 보지 말고 쳐다만 봐도 토착외구라며 온갖 집단 인신 공격까지 하는 우리나라의 대깨문들과 대진현, 최근의 정대원 같은 급진 좌파들, 이 좌파들까지 일본의 시스템을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싫지만 일본 제품은 좋고 또 일본은 싫지만 중국이 가는 곳엔 나도 가고 싶다. 중국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싶다라는 식의 뭔가 중국의 빵 셔틀 국가가 되고 싶은 걸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탈북민들의 북한 주민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 바로 이 대북 전단이 북으로 날아오는 것을 두고 발끈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우리나라 최고 통수 좌파들의 교주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감히 난 못 본 채 하는 놈이 더 밉더라 라고 하며 문통을 개돼지 취급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야 문통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일도 못하고 경제도 망치고 사법, 입법, 행정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치는 것 같으니까 같은 국민으로 불평도 하고 또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점을 감당하겠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은 분명 북한 공산당 수장의 여동생일 뿐 우리나라의 국민도 아닌데 뭐 우리나라의 시민권이라도 몰래 줬나요? 그것도 아닌데 이런 외교 결례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말입니다. 문통이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건가요? 일개 북한 공산당 수장의 여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듣다니요. 또 그뿐 아니라 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 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이쯤 되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게 밑바닥까지 엎드린 거 아닌가요? 이런데도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서 북한에게 우리의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주려고 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은 과연 어떤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지금껏 우리 국민들 것 빼앗아서 몰래 북한에게 퍼준 것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 문재인 정부도 좀 뭘 주려면 생색이라도 내거나 아니 뭐 고마워하는 사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맨날 허구한 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줘도 보따리까지 뺏고 또 살려준 사람 번호까지 뜯어내 집으로까지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니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정말 선거 조작이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북한이 도움을 줘서 이 말 못할 볼모가 된 건 아닌지 좀 이런 의심도 가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어떤 선거 조작이 정말 북한이 도와준 거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죠. 뭐 지금처럼 김정은 동생만 이러겠습니까? 뭐 이 사실을 아는 모든 북한의 간부들은 하나같이 한마디씩 다 할 텐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 QR코드는 그만큼 많은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좋은 시스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QR코드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호환성과 보안성인데요. 특정 생성기로 만든 QR코드의 명암은
그 특정 리더기에서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보안에도 상당히 취약해서 중국에선 QR코드를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내장된 가짜 QR코드로 대체를 해서 고객의 은행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146억의 금융 사기도 일어났고, 또 전문적인 QR코드 사기꾼들이 생겨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전거 공유 산업에 침투하면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입력하면 그 가짜 QR코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서 대규모의 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QR코드는 조작하기가 너무 쉽고 육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까지 이용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QR코드 시스템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보와 시스템일지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최악의 범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4월 15일 총선에서 이런 문제의 QR코드 시스템을 국회법 통과도 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QR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심었는지 아직도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기에 더더욱 그 이유가 궁금하고, 개표 및 투표함 관리부실도 마치 1970년도 새마을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를 보는 듯한 정말 총체적 난국의 관리 상태인 건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4.15 총선 투표 조작 사건의 재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선관위의 셀프 시연회를 통해 의혹은 더욱더 커진 이 시점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표기를 보존하려고 구리 선관위에서 밤을 새시며 마치 군입대라도 한 듯이 보초를 서고 계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젠 우리에게 남은 결과 발표를 위해 대비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의심하듯이 선거 조작을 한 자들이 있다면, 그 범인이 있다면 범인이 그 재검 때까지, 법정에 설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범인이 있다면 반드시 범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멸하려고, 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그 사이에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지금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피하여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에 정부의 QR코드 시스템의 확대화 정책으로 인해 QR코드를 전 국민에게 생활화시키겠다는 이 움직임을 보고 김어준이 늘 자기 방어용으로 먼저 하는 그 워딩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공작의 냄새, 무언가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수많은 의혹의 증거가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그들이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QR코드 사용과 인터넷 사용인 것이죠. 따라서 지난번 선관위 또한 QR코드를 굳이 왜 사용했냐는 질문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고, 또 이 시점에서 정부의 QR코드 확대화는 QR코드의 시스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QR코드 사용은 적법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QR코드 사용을 문제 삼는 극우 유튜버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국민들의 선동을 막기 위함, 바로 이런 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론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로 국민을 모두 빠른 시간에 일찌감치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QR코드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 이런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 한 예로 벌써 많은 대깨문들은 그들의 블로그나 SNS에
QR코드를 갑자기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점만을 엄청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블로거는 QR코드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을 올려 QR코드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QR코드의 수많은 오류와 각종 보안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취약점이라고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채 확대시키는 정부의 이런 QR코드 정책이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QR코드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커져나갈 것입니다. 최소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진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마스크 게이트, 바로 지오용 게이트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친정부 업체인 지오용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해 특혜성 독점 업체에 선정이 되어서 한 달에 204억을 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교체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유통 마진이 적다고 업체를 두둔을 했습니다. 또 김어준이 TBS 교통방송에서 막말 대잔치를 연일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까지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막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막말을 통해 받는 금액이 월 2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이 박원순 시장은 김어준의 후원자답게 방송국 기여도에 비하면 너무 적게 주는 것이다라며 더 올려줘야 마땅하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최근까지 논란이 된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가득하게 채운 윤미향 역시 자신의 위안부 단체를 위해 행한 일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자신의 비리나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업적이다. 오히려 윤미향 자신이 피해자가 된 듯이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을 했습니다. 또 윤미향은 그에 대한 포상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혹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보상으로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신종 사기 정치 같은 초고단수의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지금의 정부를 보면 이건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이 정부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뛰어넘어 가래로도 못 막을 만한 것도 호미 하나만으로도 거뜬히 막아버립니다. 그냥 뒷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정했고 자신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참담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도 저들의 행동을 본받아 꼼수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주식을 하시거나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어서 빨리 QR코드 관련주나 북한 교류 협력 관련주를 구입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지만 왠지 냄새가 나서 김어준처럼 킁킁거리다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지금 현재 철광석 관련주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남북 관계 교류, 협력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관련된 주가는 점점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QR코드 관련주도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은 지금 정부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서 이 나라에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왼쪽의 뇌가 발달한 누군가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떠한 발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미래당의 미래는 더욱더 미래를 밝히긴커녕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과거 통합당이라든지 과거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를 대신할 나라의 일꾼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표를 줬던 그들은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였고 우리를 거부하며 이젠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당이 국민을 버린다면 국민이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라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관위의 거짓말 해명 중 개표기는 인터넷 통신이 안 된다. 안에 장치도 다 뺐다. 그러면서 여자분이 자기가 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표기를 해부하며 어설픈 해명 아닌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시연회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동안 개표기와 노트북 등 선거 장비를 활용해서 인터넷 사용이나 어떤 외부와의 통신을 이용해서 해킹을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저는 QR코드를 계속 조사하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아주 쉽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진짜 아주 쉽게 그냥 핸드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다가가기만 하면 1초에서 3초 사이에 빠르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왜 갑자기 소개를 해드려야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 항상 카페를 가거나 어디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갔다가 다시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 스튜디오나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공유기의 스펙이 높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그냥 단순 숫자가 아니라 복잡하게 설정을 해야 해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핸드폰을 달라 해서 제가 직접 입력해주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매장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때 약간 테크충임을 알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1, 2, 3, 4, 5, 6, 7, 8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사용할 방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QR코드를 사용할 거예요. 예전에 흔했던 바코드와는 달리 QR코드는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이루어진 바코드인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생활에서 사실 이제 많이 쓰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QR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뭐 그냥 카메라 앱으로 쓰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스캔해주는 바코드 스캐너 이런 앱을 설치해야만 QR코드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iOS 11부터 안드로이드는 파이부터 그냥 카메라 앱에서 그냥 코드만 이렇게 다가가면 자동으로 스캔해줘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사시는 분들도 굳이 숫자를 맞춰보기보다 그냥 카메라 앱을 열어서 로또 번호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모두 스캔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미리 이제 프린트해 놓은 제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서 이제 QR코드에 봤죠? QR코드가 여기 있고 카메라 앱으로 다가가면 이렇게 바로 QR코드를 읽게 되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QR코드로 먼저 생성을 해놓으면 그냥 스캔만 해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올 설에도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저처럼 프린트해서 이제 벽에 저희 집 와이파이입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 오, 넌 진짜 테크충이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매장과는 달리 가정집에서는 내가 인터넷에서 쓰던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알려주기가 껄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저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QR코드 와이파이라는 것은 정말 몰랐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참 QR코드의 기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바코드의 정보량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 QR코드라고 하더니 투표용지에 또는 다른 어떤 장비에 QR코드에 이 와이파이 기능까지 심어 있다면 굳이 개표기나 노트북 이런 데다가 통신장치 이런 것들을 안 해놔도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통신장치는 없다고 하니 그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장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찌됐든 어떤 방법이든 외부와의 통신을 했던 다른 방법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QR코드 와이파이라는 기능으로 외부와의 해킹을 통한 통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선거의 답은 QR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향후 재검이나 수사에서 개표기나 노트북, 기타 이런 선거 장비에 통신 시스템이 없다고 나올지라도 팔로우 더 파티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구호까지 나온 마당에 우리 역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하고 예상하여서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는 의혹이 아닌 최소한의 가능할 만한 물적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어떤 법적 다툼에서도 조금이나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쓰라TV 또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테니 모두 힘내시고 하루빨리 재검, 수개표를 하여서 이 선거 조작의 결과가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라TV였습니다.